역사독일 포럼 성명서 8월 3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야간 시위는 집시법을 위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매국적 선동이다. 8월 3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IMCA 등 전국 6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반일선동 집단 시위를 했다. 그런데 이들의 아베 규탄 시민 행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집시법 제11조는 5개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의 하나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가 있다.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인 촛불 문화제란 집회는 엄연한 집단 시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제11조에서 국내 주재 외교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를 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대사관 경계 지점에서 평화비 소녀상까지 직선거리는 58m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8월 3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야간 집단 시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시위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집시법 제23조에 따라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법 시위가 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는 허가를 내주었다는 점에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날 반일 선동 촛불 집회장에는 약 1,500여 명이 나와서 토착을 몰아내자 조선일보 폐간하라 노라는 피켓 등을 들고 또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다. 피켓 내용 안에 노글자의 오는 일장기를 표시하는 빨간색 원을 그려놓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제는 다 안다. 촛불은 문화재라고 했지만 매국적 선동이었음을, 촛불의 반일은 여당의 총선 대비 사전선거 활동이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배포한 보고서에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죽던 말던 반일 감정에 쏟아붓겠다는 집권여당의 결과물이 바로 3일 야간에 있었던 이른바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였고 그 속에 들고 있는 피켓과 구호들은 온통 정치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구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하등 국민입니까? 아직도 동학난을 운운하고 죽창을 들어야 하는 나라입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먹을 것이 없고 만들 것이 없어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할 때 조용한 아침의 새벽종을 울려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자들은 이 나라를 가난과 배고픔의 나락으로 다시 내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적임 일성 3대 세습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권력을 잡은 패거리들은 대한민국이 죽든 말든 국민들이 죽든 말든 제 집권에만 몰입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115년 전 한성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의 민초들에게 29살 청년이 아래와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세 번째, 국민이 힘쓰면 문명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통상과 교류는 이로운 것이다. 다섯 번째,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수제도에 달렸다. 일곱 번째, 정수제도의 성패는 국민 수준에 달렸다. 여덟 번째, 국민의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야 한다. 아홉 번째,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열 번째, 우리는 여러 번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시는 놓치면 안 됩니다. 21세기인 2019년도에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죽창과 동학혁명을 떠들었습니다만 115년 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세상 속에서 위대한 책을 쓴 그 29살의 청년은 훗날 건국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책은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2019년 8월 5일 역사독일 포럼 회원 일동